지금부터 이재용이 어떤 탈법, 편법, 불법으로 불과 42억 원의 돈을 갖고 수조 원의 자기 재산을 만들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는지 총 5단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전반기까지, 즉 42억 원의 재산을 확보하게 될 때까지는 탈법, 편법, 불법이 없었습니다. 1995년 30살도 안 되었던 이재용은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60억 8천만 원을 증여받습니다. 국세청에 16억 원의 증여세를 딱 냈어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래서 42억 원의 자기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삼성 S1이라는 회사에 23억을 투자합니다. 즉 주식을 산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또 19억어치 구매합니다. 당시에 S1의 주식은 주당 19,000원에 구매되었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식은 주당 5,000원에 구매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이재용에게 판 자, 판매자가 누구냐? 아버지 이건희예요. 이건희가 아들 이재용에게 주당 5,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S1이라는 회사는 그 당시에 상장 회사였는데 주당 19,000원에 구매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27만 6천 원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삼성 S1의 주식이 올라가도록 삼성그룹 내에서 손을 썼겠죠. 그래서 주가 조작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주식 가격의 상승이 벌어지게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식은 원래 주당 4만 원의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되었는데 이게 주당 5천 원에 이재용에게 넘어갔으니 뭐 당연하게 거의 58, 40, 8분의 1의 가격에 이재용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이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비상장 회사였는데 상장이 되면서 4만 원의 가치를 증명하죠. 그래서 27만 6천 원과 4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563억 원의 현찰 총알을 확보하고 이걸로 수조 원의 재산으로 뻥튀기가 시작됩니다. 563억 중에서 딱 48억 원만 써가지고 1,7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에버랜드라는 회사를 먹습니다. 에버랜드는 나중에 제일모직이라는 사명으로 바뀔 회사죠. 나중에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바로 그 제일모직이 원래는 에버랜드였습니다. 1990년대 당시에는 에버랜드는 1,700억을 상회하는 정도의 가치를 가진 놀이동산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하죠. 총 주식이 약 200만 주입니다. 이 200만 주의 주식에서 31.5%의 주식이 이재용의 것이 되고 또 다른 31.5%의 주식이 이재용의 세 여자 형제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주식을 사고 판 게 아닙니다. 전환사채, CB, 헐값 매매 작전을 펼칩니다. 이게 에버랜드를 먹을 때의 가장 중요한 작전입니다. 전환사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따로 올려드리는 세시봉, 세시의 시사상식 봉다리에서 전환사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전환사채 헐값 매매 작전으로 이재용은 단돈 48억 원에 1,700억 에버랜드의 62.5% 지분을 가지는 절대 지배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즉각 팔아서 돈으로 만들지 않고 이 에버랜드라는 회사의 돈을 이용해서 앞으로 무시무시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세시봉에서 설명하겠지만 또 간단하게 전환사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환사채라는 것은 구매자, 사채를 구매하는 사람, 즉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사채, 사사로운 채권이란 뜻이 아니고 회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사사로운 개인에게서 땡기는 빚 이런 뜻 아닙니다. 전환사채라는 것은 구매자가 나중에 원하면은 언제든지 그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처럼 전환사채도 한 주, 10주, 100주, 1000주, 만주 등으로 발행되며 주식처럼 한 주에 얼마라는 가격이 설정되어서 발행됩니다. 회사의 주가가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가격을 상회하면 채권 보유자는 당연히 그거를 주식으로 바꿔서 이득을 보고, 만약에 주가가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가격을 하회하면 그 밑을 맴돌면 계속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챙기면 되는 거죠. 에버랜드는 최소 85,000원의 시장가를 형성하던 비상장 주식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85,000원의 가치인데 주당 7,700원에 125만 주, 와,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 아니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총 물량은 96억 원 정도의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주식의 양이 너무 많아서, 사채의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전환사채의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125만 4천 주면 에버랜드 전체 지분의 62.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환사채를 몽땅 돈 주고 구매하면 에버랜드의 절대적인 지배주주, 62.5%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용이 48억 원에 31.5%를 매입하고 이재용의 다른 여자 형제 이서현, 이부진, 그리고 고인이 된 또 다른 여자 형제 총 3명이 31.5%를 매입하게 됩니다. 매입 즉시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재용 네 남매들이 에버랜드 62.5%의 지분을 가진 절대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먹은 에버랜드를 이용해서 다시 삼성생명이라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먹는 겁니다. 에버랜드를 시켜서 당연히 이제 62.5%의 지분을 가진 절대 지배주주니까 에버랜드를 이용해서 삼성생명의 주식 344만 주를 구매하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삼성생명의 지분 18%에 해당합니다. 얼마에 매입했냐? 주당 9,000원입니다. 얼마에 매입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주당 70만 원에 매매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버지 이건희가 삼성자동차 경영 실패로 책임을 지겠다면서 재단을 만든다. 그래서 자기의 사재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내놓겠다. 그러면서 3조 원의 돈을 내놓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걸 계산하면은 주당 가치가 약 70만 원에 해당합니다. 70만 원짜리 주식을 9,000원에 에버랜드에 팔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344만 주를 매입해서 18%의 지분을 가진 절대 지배적인 회사로 에버랜드가 올라서는 겁니다.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에서 매우 핵심적인 대빵 자리에 에버랜드가 올라서는 순간입니다. 이로써 이재용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에버랜드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방법으로 삼성 SDS를 먹는 겁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전환사채랑 비슷합니다. 둘 다 회사 채권이죠. 그런데 요거는 어디서 약간 다르냐 하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토록 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그 새로운 주식을 채권 소유자가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딸려있는 회사채다. 뭐라고요? 새로운 주식을 채권 소유자가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딸려있는 회사채다. 이런 겁니다. 삼성 SDS가 발행한 209만 주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이재용 남매들이 7,150원, 벌써 이 만원이라는 숫자를 절대 안 넘어갑니다. 얘네들은 7,150원에 삼성 SDS가 발행한 어마어마한 양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209만 주를 이재용 네 남매들이 구매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 먹자니 100% 먹자니 좀 그래가지고 이학수 등의 삼성그룹의 가신들에게 21만 주를 구매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과연 이게 이 21만 주가 고스란히 이학수 등등의 재산이 될지는 뭐 미지수겠지만요. 물론 이학수 등등은 이걸 끝까지 자기 걸로 확보하려고 하겠지만요. 어쨌든 그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209만 주라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7,150원이라는 헐값에 이재용 내남매들이 구매합니다. 장외시장 가격이 54,000원짜리입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물건을 헐값에 이재용이 구매하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54,000원짜리를 7,150원에 꿀꺽 먹는 겁니다. 현찰 149억 원을 써가지고 1,128억 원 가치의 주식을 확보합니다. 149억 원이 이재용한테 어디가 있는데? 어떻게 149억 원을 갖고 있는데? 삼성 S1과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장난칠 때 500억 원 넘는 돈을 확보했잖아요. 그때 남는 돈으로 149억 원을 쓴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즉각 팔아가지고 현금화하지 않고 삼성 SDS를 띄워줍니다. 삼성 SDS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삼성 SDS 주가를 띄워요. 15년 동안 띄웁니다. 삼성그룹 전체의 전산 용역은 몽땅 삼성 SDS에 몰아주는 거죠. 15년을 기다려서 149억 원이 얼마 2조 8,492억 원 3조 원에 가까운 돈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삼성 SDS 주식 지분 11.25%를 획득하는 지배 부자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죠. 에버랜드를 제일모직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바꾸고 그 회사를 삼성물산과 1대3의 합병을 시켜서 다시 그 회사의 이름을 삼성물산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품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일모직이 품고 있는 구조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에 대한 콜옵션,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 걸려있는 콜옵션은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회계에서 부채로 잡지 않고 회계 사기를 저질렀죠. 그래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사 가치를 부풀리고 이게 부풀려지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사 가치도 부풀려지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의 말도 안 되는 합병 비율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새로운 신생 삼성물산, 합병된 삼성물산을 만들어내서 이 노란색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지배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사기 부분이 이번에 이재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위협하는 무기로 작용할 겁니다. 최순실한테 말 사주는 뇌물보다도 어쩌면 이게 더 결정적인 급소 찌르기의 무기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삼성 SDS 먹기, 삼성생명 먹기, 삼성물산 먹기 등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 삼성그룹에 대한 불법, 타법, 편법 승계를 해낸 겁니다. 세무서에 일체의 세금을 내지 않고 말이죠. 정말 자본주의의 모든 규칙을 허물어뜨리는 말도 안 되는 탈법, 불법, 편법 승계 과정 아니겠습니까?